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보감의 김현임입니다. 예전에는 이 불룩한 뱃살을 보면 후덕해 보인다, 인격이다, 좋아 보인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말씀하시곤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비만, 특히나 복부 비만이 건강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미용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척도라고 하는 복부 비만에 대해서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김정주 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난히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신데 이 복부 쪽에 지방이 축적돼서 그런 거겠죠. 우선 이 복부 비만이라는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정의부터 좀 내려보죠. 예, 현대인의 잘못된 생활 습관 그리고 식사 습관 때문에 복부의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이 축적되면서 복부가 이렇게 비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복부 비만을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복부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것을 WHR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부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인데요. 이게 1인 경우에는 복부와 엉덩이 둘레가 같은 거죠. 1보다 넘었으면 복부가 더 많이 나오는 거고요. 1보다 작으면 이제 엉덩이가 더 큰 경우를 말하는 일반적으로는 엉덩이가 저희가 더 크기 때문에 0.8 정도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인 경우에는 이게 1 이상 넘어가면 복부 비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0.9 이상이 되면 복부 비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육안으로도 확실하게 복부 비만은 어느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운동은 하지 않고 계속 먹게 되면 당연히 비만이 되겠죠. 복부 비만도 이러한 생활 습관이 좀 원인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복부 비만의 원인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모든 비만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이 습관 때문에 생기는데요. 특히 복부 비만은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 가장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야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 야근에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야식입니다. 야식은 또 대부분 고칼로리 음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먹게 되고 또 특히 업무의 연장으로 인해서 술을 드시게 되면은 음주와 또 안주까지도 많이 드시게 되시면서 고칼로리 음식을 밤에 많이 섭취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되면 이제 입맛이 없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거르게 되는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앉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방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칼로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복부에 점점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이제 현대인의 식생활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탄수화물 음식들, 밀가루 음식들, 그러니까 빵이나 면 종류나 과자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저희가 식사를 대신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탄수화물 의존성의 식사를 자꾸 하다 보면은 복부 비만이 생길 수 있는 가장 큰 원인도 하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맛과 복부 비만이 반비례하는 건가요? 맛있으면 복부 비만이 문제가 생기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복부 비만하면 우선 중년의 아버님들 또 어머님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요. 복부 비만이 연령과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예, 비만세포 자체가 저희 호르몬과 연관이 많이 되는데요. 특히 성장 호르몬 그리고 성호르몬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 자체가 우리의 어린 아이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뼈와 근육을 자라게 하지만 비만세포를 조금 억제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요.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비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비만이 생기면 복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신에 비만이 생기는 경우가 이제 생기는 건데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 비만은 키로 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나 이런 게 골고루 영양소가 충분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는 그렇지만 그러지 않고 요즘과 같이 고칼로리 음식, 고지방 음식을 섭취해서 생긴 비만은 이 비만 세포에서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을 시키기 때문에요.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우리 몸에서 2차 성징이 빨리 일어나게 되고 성장판이 빨리 닫히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소화비만, 고도한 소화비만인 경우에는 오히려 성장 속도를 빨리 끝내버리기 때문에 키가 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화비만은 특히 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또 이 성장 호르몬 자체가 2차 성징기에 가장 많이 분비되었다가 20대에 들면서 점점 줄어들고 30대가 지나면서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30대가 지나면서 이 복부 비만이 중년 남성과 여성들에게 가장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젊었을 때는 살이 찌시더라도 체질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아시겠지만요.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이런 부분에 더 살이 많이 찌시는데요. 30대가 지나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출산이라는 것을 겪으면서 복부 쪽으로 살이 찌게 되십니다. 그리고 폐경기가 되면 성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 자체가 젊었을 때는 그 분비가 왕성하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지 쪽에 체지방을 이렇게 분비를 시키는데 이게 점점 줄어들게 되면 엉덩이와 허벅지는 마르게 되고 오히려 배가 나오는 복부 비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일하면서 야식이라든지 술 그리고 담배 이런 생활 습관 때문에 30대 이후에서 복부 비만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연령대를 불문하고 복부 비만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나 이 복부 비만은 더욱더 그럴 텐데요.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유발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일단 첫 번째적으로 배가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살이 찌게 되면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는 관절들, 특히 무릎이나 발목에 무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무릎 관절의 통증이나 발목 관절의 통증이 유발할 수가 있고요. 특히 배가 많이 나오신 분들은 허리뼈, 요추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곡선이 있지 못하고 앞으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통도 심하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이제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에 있는 지방은 잘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지방산이 혈관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혈관벽이 막히게 되고 그러면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2차적으로 심근경색, 이런 혈관 순환이 잘 안 되는 혈액순환 장애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장간막과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흔히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심장병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병 이런 2차적인 대사질환들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복부 지방의 위험도가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복부 비만 자체로도 건강에 많은 해를 가져올 수 있지만 원장님의 말씀처럼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같은 이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만도를 저희가 수치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듯이 복부 비만도 이 정도의 수치면 내가 복부 비만을 좀 걱정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수치가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면 저희가 BMI라고 해서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 얼마나 비만한지를 비만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복부 비만인 경우에는 키와 상관없이 저희가 허리 둘레를 재서 좀 진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 주변으로 가장 볼록한 부분을 재시면 되는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90cm 이상, 허리 둘레로 따지면 36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으로 의심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85cm 이상, 그래서 한 34인치 이상이면은 의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가 없으시니까요. 정확한 이제 본인이 복부 비만의 위험도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CT 촬영을 하시면 복부의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을 잘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집에 줄자가 있으신 분은 한번 이렇게 내 배를 좀 측정해 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그 복부 비만 가운데 원장님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윗배가 좀 볼록하게 나오신 분들, 또 다른 분들은 아랫배가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뭐 어떠한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그건 이제 의학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구분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육안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윗배가 나오신 분들, 아랫배가 나오신 분들 이렇게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통계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윗배가 나오신 분들은 위 기능이 좀 무력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위가 좀 부은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지 않고 반대로 오히려 식사 습관이 너무 빠르신 분들, 그렇게 빨리 드시다 보면 과식을 하기 때문에 윗배가 좀 나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윗배 쪽으로 같이 나오시는 분들이 내장 비만인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 말고 이제 아랫배 쪽으로 비만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출산하시고 나서 흔히 뭐 이제 똥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출산하시고 나서 아무래도 아랫배 쪽으로 지방이 많이 축적돼서 피하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아랫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지방이 축적되신 분들은 변비라든지 이렇게 장 운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으시니까요. 변비 없는 생활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뭐니 해도 복부 비만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복부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운동요법 이런 것들을 안다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복부 비만 예방법 하나씩 알아보면요.
고단백 저칼로리 음식을 섭취한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반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조건 먹는 양을 줄이시는데요. 이렇게 칼로리만 줄이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근육량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단백질이 많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기초대사량도 높아지고 나중에 요요 현상도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도 줄이면서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주변에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닭가슴살을 그래서 좀 많이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섬유질이 많은 거친 음식을 섭취해라 라는 내용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변비가 생긴다든지 하면 또 2차적으로 몸에서 숙변이 쌓이고 체내에 안 좋은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변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미네랄과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를 하셔야만 또 다이어트를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친 음식을 자꾸 드셔야지 몸에서 오래 씹으시고 장내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서 그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요. 너무 단 음식 같은 걸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야채라든지 채소를 위주로 해서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채소와 또 과일 같은 것도 기억하겠고요. 거친 음식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현미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요? 예,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너무 정제되지 않는 음식들, 현미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거친 음식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입에서는 거칠지만 몸속에서는 좀 좋은 작용을 하는 음식들이군요. 자,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잠자기 3-4시간 전에는 식사를 무조건 마쳐라 라는 내용이네요. 예, 흔히 뭐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6시간 이후에는 물도 먹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이제 꼭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는 주무시기 직전에 음식을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는 뜻을 어떻게 좀 확대해서 계속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잠자기 전에 이렇게 드시지 6시간 이후로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자기가 잠드는 시간을 기준으로 적어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마치셔야지 몸에서 다 소화가 된 상태에서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다 끝마치시고 주무시는 것이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규칙적으로 식사하기라는 내용이네요. 저희가 이제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식사를 많이 거르시는 경우가 많으시고요. 다부터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 아침은 먹었다가 아침을 이르러서 많이 드시면은 점심을 굶으세요. 그리고 또 뭐 저녁을 좀 많이 드신다든지 예,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시면은 우리 몸에서 언제 다시 당분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을 드시더라도 그 당분을 몸에서 무조건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량이고 하지만 하루에 2끼든 3끼든 규칙적인 시간에 식사를 하시면 내 몸에서 그때마다 필요한 양을 흡수를 해서 더 이상 살이 찌지 않는데요. 그러지 않고 불규칙적인 식사를 하시게 되면 한 번 드신 식사가 다 몸으로 다 흡수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다이어트 할 때 무조건 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항목, 규칙적인 식사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내용은요. 천천히 식사하기라는 내용이네요. 예. 천천히 식사를 한다는 것은 입에서 오랫동안 일단은 씹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쫓겨서 뭐 10분 내에 식사를 마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몸에도 무리가 될 뿐더러 복부 지방이 가장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입에서 적어도 30번 이상 씹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배에서 느끼는 포만감도 빨라져서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입안에서 씹고 삼키는 것이 좋고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저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저를 반드시 내려놓고 이에 삼키신 다음에 다시 수저를 드시면 아무래도 천천히 식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맛있는 음식은 왜 이렇게 빨리 넘어가는지 하지만 오늘부터 30번 씹기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요. 식사 이후에는 후식을 끊어라 라는 내용이네요. 특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일은 칼로리가 작아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과일은 다른 당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칼로리가 낮은 경우가 많지만 과일 중에서도 칼로리가 높은 과일들이 많이 있고요. 또 특히 뭐 포도나 이런 것들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못하시는 게 저녁 식사 후에 후식으로 과일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또 과일을 후식으로 드실 때 보면 꼭 저녁 식사에만 그렇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주 이제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과일을 후식으로 만약에 드실 거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요. 그러지 않고 저녁에 과일을 먹게 되면 식전에
오히려 드시는 게 식사량도 줄일 수가 있고 충분히 과일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너무 달지 않는 신맛이 나는 과일은 오히려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너무 단 과일은 다이어트에도 적이 될 수가 있으시고요. 그냥 후식은 꼭 과일뿐만 아니라 맛있는 커피 한 잔,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것들은 정말 칼로리가 또 생각보다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요. 그런 이제 후에 드시는 어떤 후식 같은 거는 좀 절제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새로운 그 내용들을 알아가네요. 식사 전에 과일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하기라고 돼 있네요. 네. 얼마 전 방송에서도 이걸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30분 순환 운동이라고 해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한 15초 간격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하면 오히려 그 지방을 산시키는데 이에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방송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무조건 달리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근력 운동만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번갈아 가시면서 하면 좋고요. 만약 시간을 내서 이렇게 운동하기가 힘드시면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운동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중교통 이용하기입니다. 자가용을 타면 아무래도 걷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사용하시면 엘리베이터도 타셔야 되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되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만약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실 것 같으면 오히려 계단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서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뒤꿈치를 이렇게 살짝 들어주시는 것도 여자분들 힙 라인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의자에 앉으셔서도 다리를 들어 올리시면 복근에도 영향을 많이 주니까 복부 비만을 좀 없애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녹화 중간중간에 다리를 좀 들어 올려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이 또 나왔어요. 스트레스 관리하기. 모든 질병에 관해서 스트레스는 항상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 논문에서도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분비 자금까지 영향을 미쳐서 비만이 된다는 논문 보고가 있었고요. 또 흔히 아시다시피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아무래도 먹는 걸로 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적당하게 운동으로서 이렇게 잘 푼다고 하면은 폭식이 되거나 가식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요. 이 스트레스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또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도 다이어트, 특히나 복부 비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트레스 관리와 꾸준한 운동, 이것은 뭐 모든 질병에도 그렇겠지만 다이어트에도 제격인 공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혼자 저희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보고 싶어요. 아까 조금 전에도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운동법 이외에 좀 지압하면 도움이 되는 혈자리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복부 비만을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은 변비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복부 옆, 배꼽 옆 한 3cm 정도의 천추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혈자리를 많이 자극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예, 배꼽 옆으로 자기 손 3마디 정도 가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지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장 운동을 위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마사지 같은 걸 해주시면 예, 도움이 되시고요. 만약에 뭐 위기능이 오히려 떨어져서 뭐 비만이 생기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곡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합곡혈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손 이렇게 능선을 따라 가시다 보면 이렇게 움푹하게 파인 곳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파여 있는 곳이 아니고요. 두 번째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움푹하게 파인 곳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면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데 이것이 반드시 뭐 식욕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많이 약하시거나 자주 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합곡혈을 지압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예, 혈자리 기억하셨다가 틈틈이 좀 눌러주시면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생생한 음식 정보 소개하겠습니다. 음식 보감 함께 하시죠. 네, 소리 소문 없이 볼록볼록이 불어나는 뱃살. 오늘은 복부 비만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복부 비만을 예방하거나 또 복부 비만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고단백질 식사와 저칼로리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칼로리 식사는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단백 식사를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요. 고단백 식사를 하셔야지 뭐 근육량도 많아지고 또 인슐린 저항수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요요 현상 없이 또 훌륭한 다이어트가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고단백 식사로는 흔히 많이 아시다시피 콩이나 뭐 두부나
닭 살코기 같은 것들, 육류의 살코기, 닭가슴살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콩, 두부, 닭가슴살 종류들 잘 챙겨 드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복부 비만에 효과적인 다른 음식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식품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혈당 지수라고 해서 GI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낮은 음식일수록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데요. 똑같은 칼로리라고 하더라도 이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이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뭐 정제되지 않은 현미라든지 통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그 감자나 고구마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칼로리라고 하면 감자는 아무래도 GI 지수가 있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체 식품을 활용하는 방법도 참 좋을 것 같네요. 말씀해주신 GI 지수가 낮은 식품들은 복부 비만뿐만이 아니라 비만에 전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장님, 이미 그 복부 비만으로 고민하고 또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이 좀 주의해야 되는 식습관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복부 비만이 중년 남성들에게 가장 많기 때문에요.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술을 끊는 거고요. 담배도 또한 복부 비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또 금연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외에도 흔히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라면 같은 것들, 맵고 짠 음식들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하시는 게 좋고요. 인스턴트 커피 같은 것도, 그리고 또 청량 음료 같은 것도 칼로리가 생각보다 많이 높으시기 때문에요. 이런 음료 같은 것들 즐기지 않고 차라리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드실 때는 식사하시면서 드시는 것보다 식간, 공복 시에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음식들 가운데 참 입에는 달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 복부 비만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식들도 멀리하는 습관을 기르셔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복부 비만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효과적인 조리법이나 또한 쉽게 좀 마셔볼 수 있는 차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예, 음식을 만들 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기름을 적게 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서 조리를 하실 때 기름을 볶는 것보다는 아니면 이렇게 그 삶거나 아니면 조림하거나 이런 그 조리법을 찌거나 하시는 것들이 좋고요. 먼저 체질별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열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간열을 줄 수 있는 결명자차 같은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조금 식혀주면서 복부 비만에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시고요.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으시고 하실 때 진피 같은 것들, 귤 껍질 같은 것들이 이뇨작용이라고 해서 소변도 조금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순환이 안 돼서 찌시는 분들, 이렇게 물살처럼 이렇게 좀 찌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선전이 워낙 많이 하는데요. 옥수수 수염차 같은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거지 이런 한 가지 원푸드 다이어트를 해서 성공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운동과 식이습관을 하시면서 곁들여서 보조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체질별로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도움받아볼 수 있는 음식들 기억하시고 또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나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비만은 자신의 하루하루의 습관이 모여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하죠. 사람마다 기초 대사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같은 양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비만 여부에 대해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꾸준하게 운동하고 적절하게 식이요법을 하는 것만이 비만을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아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실천해서 복부 비만으로부터 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